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의장 이순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열린 세종축제 기간 동안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기온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16일간 열리는 제8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을 청취합니다.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과 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회는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족 요인은 긴 배차 간격과 정류장 접근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이해도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자체 법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실시한 자치법규 첫 걸음, 2분기에 실시한 자치법규 위반 기본 과정에 이은 자치법규 위반 심화 과정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청년희망 팩토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 인재들의 지역활동 촉진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세종의 청년 기업인, 예술인,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청년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젊은 도시 세종에 걸맞는 청년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긴급 현안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7건으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입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수, 안신일, 여미전, 김현옥, 김학석,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유인호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과 함께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의 것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유인호, 강란희, 김광훈, 김현옥, 김동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5분 자유 발언과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소요 예산 반영, 설계 및 준공 점검 등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언론 브리핑 시간을 제가 가야 하는 행사에 앞뒤 시간이 맞춰서 하는 바람에 제가 또 3시에 조치원 행사가 있어서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기자님들 언제든 의장실 방문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안성 시간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해 불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복구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에서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반복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5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타 위원회에서 대행 심의 결정하여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본 조례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심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시 소속 근로자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인 세종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공정률별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 감리자 선정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견실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항목에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과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노후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여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인원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 지정할 수 있고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 지도, 조직의 장비 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재활용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추가 신설하여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9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적용 범위를 당초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여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의 적기 대응을 위해 비용 지원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중 심사할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109억 원 대비 449억이 증액된 9,558억 원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근본 후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주요 현안 사업이 연말 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저희 직원이 전달하는 마이크를 받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들 계십니까?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준영 기자입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민생안전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시면서 시민들 편에서 충분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산거리에서 보셨을 때 우리 각종 사업들이 우리 세금 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발주가 되는 게 몇 프로고 외지로 나가는 게 몇 프로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세금 시민들의 세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그러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발주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로 제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회 소속의 김광은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지역 건설 업체한테 일을 좀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관내에 있는 물품이나 기업을 키워서 외부로 내보낼 생각을 해야지 세수가 또 증대가 되고 하는데, 그 방안을 지금 경제산업부 쪽하고 계속 모색하는 중이고요. 정확한 발주율 같은 거는 좀 관내 기업을 계속 성장시키자고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거를 갖다 다른 길을 거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미흡하잖아요. 예, 미흡하게 보이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계속 신경 쓰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아까 먼저 들어주셨던 황대혁 대표님. 상권위에서 마이크 갑니다. 상권위에서 지금 현재 대표 발의하는 것 중에서 시정된 것이나 또 현재 상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맨날 발의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 것인지 시정이 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건이나 시정이 된 것인지 이거는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하기에 준비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실제로 뭔가 바꾸고 싶어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건데 진행이 늦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이나 조례 개정이나 했을 때 실제로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장기 검토 그런 걸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좀 브리핑을 한번 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예. 또 그 대통령 용풀이 재래시장 네네.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같이 그때 한바퀴 시장님하고 돌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외부에서 전부 다 와서 장날에 다 그냥 깔아놓고 깔아놓고 하시는 그냥 거예요. 예, 하고 예. 가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그 용구야가 이렇게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았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에서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주세요. 프레시안 김철 기자입니다. 과거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의원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인권에 개입하고 쪽지 예산을 통해서 자기들 지역구의 도로를 넓히고 심지어 개인 재산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의회가 다시 바뀌고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의원들의 투명성 그리고 통역성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작년에 연말에 또 올해 내년에 이제 내년 예산을 또 이제 손보실 텐데 의원들의 쪽지 예산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이제 올해 예산 작년 말에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올해 내년도 예산을 또 추진하실 텐데 거기에 또 그것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렇고요. 지금 여기 김학수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안 나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건 사실 지정부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 지방채 발행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가 지금 2019년도에 한 번 그랬고 23년도에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세종시 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들이는 건 가능한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지금 반려동물에 예. 관한 거가 반려동물에 관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얘기가 된다고 여쭤볼 예, 예. 거예요. 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시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죠.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 투표 중일 거예요 아마. 하시자는 분들이 많으면은 그건 시민의 니즈니까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몇 가지 정리해야 될 사업은 사실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 사업 중에서 그런 것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쪽지 예산 내역이나 그런 거는 예결위 통해서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도미안 등 4건, 그리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와 동의안 1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의안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2건, 일부 개정은 5건이며 교육청 소관 4건, 시청 시민안전실 2건, 소방본부 1건입니다. 재정 및 개정 사안 조례 취지는 세종시의회 입법 예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조례의 경우 교육 부분에서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 및 소방본부에서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3건과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시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227억 원 대비 총 14억 원을 증액한 241억 원이고 소방공구 소관은 기정 예산 682억 원 대비 15억 증액한 697억 원입니다. 재해재난 복구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세종축제가 열렸습니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세종교육 활기를 되찾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임원선 기자. 예, 오케이 임원선 기자입니다. 그 의용 소방대 대원들 관련해서 혹시 아시거나 또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원인들이요 긴급하게 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 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우비 어디 출동을 했는데 우비를 입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비가 소모품인지 아니면 비품인지 실제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면 입고서 또 버린다거나 또 자기가 개인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소방서에서는 그 우비 같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하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반납을 하라고 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비품식으로 운영을 한다. 아니면 비품이냐? 여기 이렇게 질의를 해도 그런 거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비품인지 아니면 소모품인지 또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또 활용한다는 이 소방서의 일부 소방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데 결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우비에 대해서는 비품이 소모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잘 현황이 파악이 좀 안 된 상황인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저도 이거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비품인지 소모품인지 확인을 좀 하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의용소방대에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랑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간담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니즈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 기자. 예, 경총일보 김재호 기자입니다. 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지금까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안전관리 자문단 아직까지 죄송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가 직접 발의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파악이 좀 안 되긴 했는데 이번 심의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짧아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요 나오실 때 이 예. 발의하신 분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럼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예. 모르시는 부분을 발의하신 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뀌었는지 사실 아까 소방 거기도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예.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거의 핵심적인 건
검토를 해보고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답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회의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집행 불가 또는 지연 예산의 집행이 가능 예산으로 조정하였는지 등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2,545억 원 규모이며 일반 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 기금에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불효 불급과 필요 필급의 예산에 따져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합리적 배분을 통해 부족한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복지와 서민 경제, 지역 경제 회복에도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인지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주변. 네, 중보의 장윤식 기자입니다. 잠깐 어젯감장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240 몇 개 지자체 중에서 여유 자금이라고 어떤 게 세입보다 세출과 세입이 이상하는 자금요. 근데 세종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두 소진한 것만 해도 몇 군데 6% 나라는 건 나타나는데 혹시 위원장님 안 계신가요? 네, 답변 드리면 될까요? 예, 짧게. 예, 짧게 말씀드려요. 말씀처럼 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모두가 그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세수 부족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연성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곧 질문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답변했는데요. 더 이상 재정을 좀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에 20% 삭감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추경 때마다 이제 의회는 삭감을 예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교부세라든가 세종시에서 의회에서 대안으로 내놓는 세수 확보 방안. 네. 아까 지방채 앞서 다른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보다는 세수 확보 방안, 교부세 확보, 또 특히 중앙정부 지원, 또 다른 지원 발굴, 그런 대체 방안이 좀 관광비 있으신가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 의회에서 생각하는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에서는 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이 아닌 일반 회계, 즉 기금과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처를 내어서 당장의 재정 위기를 넘긴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침체와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당장 개선될 기미가 없으므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이번 추경에서 왜 증액이 되었냐는 질문이 앞서서 조금 있었는데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그 비용을 약 861억 정도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가 저축해놓은 그 통장에서 이만큼 돈을 꺼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1억 원이라는 통합재정 그 기금이 남습니다. 개정기금이.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화됐을 때 내년도에 별다른 그 대책 없이 이거를 꺼내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캐션 마크가 붙는데요.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수 결손 예상 정도만. 세수는 지금 올해 1,0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우리 세종시구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는다고 하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원하신다면 다시 통과되는 기점으로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바람의 박은수입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는 젊은 도시 세종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청소년들과 소통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김현우 의원님께서 가르쳤던 입장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면 단위로 가면 동 단위보다 면 단위로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분여회, 새마을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다 아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 이장간 협의까지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5-6군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연령이 다 70대 이상들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회의를 나갈 때마다 7만원에서, 최소 7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의 수당을 드리죠. 회의 수당을. 네. 그리고 또 회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면 단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아요. 아파트 단지로. 일체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도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돈을 좀 쓸 수 있게 하겠노라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예결위에서도 이 돈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세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고는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세종의 그 인프라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인이 5, 6, 7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것은 좀 에너지 소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첨언을 올리자면 지금 읍면동별로 우리가 복음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1개 그 복음을 운영하는데 약 20억 원에서 크게는 35억 원이 연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읍면동 24개가 전체가 복음이 들어온다고 예상 가정을 해본다면 엄청난 그 세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이 우리 시가 이제 10년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오히려 그 권역별로 조금 특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말씀처럼 70세 이상이 이제 왜 참여도가 높으냐 그러면 아무래도 활동들이 이렇게 낮 시간대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젊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낮 시간대 시간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렇다고 포기하고 이 일에 전념할 만큼의 어떤 수익이 창출되거나 봉사로 인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모집을 하다 보면 계속 동일인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게 우리 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의회 누리집에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소식지, 부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주최로 대한민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해서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대통령 집무실의 조직한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우리 시의회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운영위원장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는 협의안 2건,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수전 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실방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강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투명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나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거주지 제한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의 진입을 제한하게 되어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증액된 세출 예산은 없으며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및 공용 차량 폐차에 따른 기타 수입 262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부대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임하도록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외 전문가의 진입을 안 하게 되어 규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자체 시대인데 지자체 내부에서 세입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원들 그 회의수당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 내용이 지역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자체 시대에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여기 좀 의회 주차장에 보면은 의회 전용이라고 그 실손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1층하고 지하층에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십니까? 표기를 하는 부분이 위반이 장애인 전용, 임산부 우선 이런 거는 가능하나 의회 전용이라는 건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결사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규제 개혁이라는 좀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곧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번에 결사검사를 진행을 좀 하면서 사실 지역적인 부분들이 주소지는 세종에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세종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주소지 자체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논의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좀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돼서는 그게 불법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이라는 그 주차 공간의 표기 자체가 위원들의 뜻 전용이라는 측면들보다는 회기 중에 저희가 회기를 원활하게 사실 진행을 하려 하다 보니 의원들이 회기 차로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좀 활용을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이 안 계시면 의회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자는 다짐을 되새겨보며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집중과의 협치를 통해 앞에 놓인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임시회 회기 중 10월 16일에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등 2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0월 18일과 19일에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26건의 안건 중 무언가리 조례안 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작가 작품의 선정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의 작품 선정을 권장하고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위해 위촉위원회는 위촉한 기간 중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시책 수립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세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조기 납세자 및 전자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와 소속 기관, 투자,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연 1회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에 상정된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임시의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시부터 시청에서도 브리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에서 듣고 정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다. 최경영 기자. 포커스 뉴스라는 최근의 기자입니다. 우리 행복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 각 위원회 소집되어 있는 세무조직 각 실과에서 발표된 각종 사업이나 영역들이 계약부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계약부서 사실이 행복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위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행복위 차원에서 실무장 또는 담당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갖다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데 이 클레임을 거는 걸 내가 그것도 못 봤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복위에서 외주 발주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얼마만큼이 외주 발주가 됐는지 이거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세계 상임위원회에 이제 소관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용역에 관련해가지고 시 관내가 아닌 외부 발주가 많이 있어서 오늘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실국 과별로 그런 이제 사업이라든지 용역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내용 등을 담당 부서인 계약 부서에서 그 담당과 또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담당계의 그런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계약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실국 과별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계약만 하는 걸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 외부 발주에 대한 것을 우리 시 관내로 좀 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번 논의해서 이 담당 부서에서도 좀 권고하고 좀 그런 이제 관내 발주를 좀 유도하는 방향을 한번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실과장들 행복에 관계되어 있는 실과장들이 있다는 게 이분들한테 왜 이쪽으로 발주가 됐는지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왜 이게 발주가 됐는지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복이 소관에 있는 외지 업체로 나간 비용을 그 각 실과별로 행복이 것만 그거를 갖다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번째 부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 운영 편 동의안이라고 있잖아요. 네, 집행부 발의입니다.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보긴 봤는데 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서 좀 위원회 가서 자세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좀 보고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이 좀 파악하세요. 죄송합니다. 여쭤보면
네, 이 자료 좀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치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